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라는 걸 했습니다. 경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실패를 자인했지만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을 들어야 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은인자중 좀처럼 바깥 행보를 보이지 않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충격적인 권한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경제 전문가와 만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키워드는 두터운 중산층 그리고 실패한 자영업자들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쉽게 적당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세심하게 못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에 취임한 직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서울은 따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섬세하게 이들을 어루만지지 못합니다. 게다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뜻도 보도 못한 이상한 키워드를 가지고 경제를 망쳤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자영업자들한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갖게 했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낙연, 정세균 이런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은 검사, 검찰, 국민 생활의 0.1%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 정도 가지고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 경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정치인들은 얼마나 경제를 외교를 잘하기에 이 모양 이 꼴로 나라를 망친 것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상당히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의 충격 건황은 그런 점에서 범여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숨어 있지만 공개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은 엊그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9%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특별연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된 국민일보의 윤석열의 근황. 윤석열은 경제도 자신이 있나 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두툼한 중산층 구축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젠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최근 거시경제 전문가를 만나서 자영업 위기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날 조선일보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3시간 30분 동안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이 자영업의 탈출 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자, 권순우 원장은 과거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를 지냈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 전문가의 모양입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이 책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권 원장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평소 자영업 부분에 관심이 많고 제가 쓴 책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아 함께 토론해보고 싶다고 직접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이 권순우 원장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접촉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대통령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영업 관련 종사자 규모가 1,000만 명인데도 그동안 정치적 대변 세력이 없다 보니 후순위 취급을 받았다. 자영업 위기 해결이 시급한 정책 과제라 생각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1,000만 명 자영업자. 윤석열이 대변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사람은 한국 사회 특유의 경직된 노동시장, 이중적 노동구조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인구가 자영업으로 계속 유입된 탓에 자영업자 비중이 유달리 높다는 진단에 공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나와서 자영업자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어우, 대단한 비중입니다.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 자영업자 모두가 어려워진다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 소득 양극화의 진원지가 된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자, 두 사람은 또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급상승, 주 52시간 근무제도 및 코로나 여파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정부 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가 자영업자,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현재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이 조직화된 세력이나 지원 정당을 갖춘 정규직 노조 등을 전략적으로 중시한 데 비해 개별 자영업자들은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일 뭔가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역시 자영업의 희생을 보전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 점에 두 사람은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지금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다들 나서서 윤석열은 준비되지 못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홍준표 의원조차도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두려움 반, 공포 반, 그리고 시기심 반,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권 원장은 자영업 문제는 자영업자 자체뿐 아니라 노동시장 문제, 기업정책 등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환경적 요소가 중요한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얼마 전에는 이 정성국 중앙성가대 교수를 접촉해서 이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 정의, 공정 문제에서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정치인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정치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이 제일 못하는 것,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윤석열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별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8번 사용했습니다. 코로나 26번, 백신 13번보다도 많은 횟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실패를 자연했지만 우리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장밋빛 이야기만 내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윤석열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